네, 시스템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세 번째 모듈, 지금 이 모듈에서 다루게 된 시스템은 4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M1, M2, M3, M4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캐퍼시티 애널리시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캐퍼시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다뤄보는 단원인데요.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전 첫 번째로는 엔티티랑 러 매테리얼이 무한히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엔티티는, 작업이 끝난 엔티티는 여기서 모두 팔려 나간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죠. 디맨드가 무한이다 이라는 거. 그리고 공급도 무한이고요. 서플라이가 있을까요? 무한이고, 우리가 버퍼를 다뤄볼 건데요. 버퍼가 뭐냐면 저장수의 개념입니다. 우리 저번에 큐잉 차트, 큐잉에 대해서 하면서 잠깐 다뤘던 건데요. 우리 CMU에 보면은 이렇게 서버 모양이 있고, 여기 앞에 선이 하나 있고, 뒤에 선이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선이 바로 버퍼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M1에서 작업이 끝났어요. 작업이 엔티티가 하나 끝났는데 M2에서 작업 중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로 보내지 못하면 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에 버퍼가 여기를 못 가니까 여기로 보내줄 수 있는 게 버퍼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M2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하면은 M1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퍼는 서버의 운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퍼의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버의 운영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1분의 작업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버퍼의 기본 설정은 무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M1에서 얘로 넘어갔는데 얘를 기다리느라 M1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버퍼가 무한으로 기본 설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볼 거는 버퍼의 사이즈를 파이나이트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버퍼의 사이즈를 0 또는 1,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임팩트 오브 버퍼 사이즈가 시스템 캐퍼시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가 하나 필요하고 싱크를 놓은 다음에 우리 서버가 2개였으니까 4개였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하고 ESC 누르고요. 그리고 우리 커넥터로 할게요. 커넥터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동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이동 시간과 거리를 무시하는 게 커넥터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디폴트 엔티티를 놓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서버를 지날 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하는 걸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번 영상에서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까지 추가를 하고요. 보시면 0에서 4까지 생겼고, 네, 그러고 나서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에서 하나씩 바꿔줘야 되죠. 스테이트 어사이먼트를 누른 다음에 before exiting을 점점점을 눌러서 들어가서 애들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모델, 이거 대문자네요. 하고 새로운 값은 1로 닫고요. M2에서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멀티 셀렉을 해서 다 똑같은 설정이 들어갔으니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바꿀게요. 여기가
프로세싱 타임에서 랜덤 닷 하고 1분으로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다른 거 하기 전에 200시간을 돌린다고 해볼게요. 돌려보면 빨리 누를까? 여기 파츠가 부족하다고 뜨는데 이건 어디서 적용을 하냐면요. 파츠를 누르고 퍼퓰레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맥시멈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맥시멈 넘버를 지금 600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런을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 쌓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쌓이는 게 왜 쌓이는지를 보면은 얘는 1분에 하나씩 작업을 하죠. 하나 작업하는데 1분이 걸립니다. 근데 소스를 보면 소스에서 출발하는 건 간격이 여기가 아마 단위가 0.25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4배 더 빠르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하는 것들이 여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M1의 인풋 버퍼에 쌓이게 되는데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거는 출발하는 어라이빙 모드를 바꿔볼게요. 지금은 인터 어라이버 타임이라고 해서 그냥 나가고 있죠. 근데 어라이브 모드를 온 이벤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얘가 출발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밑에 이거 뜨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에러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설정을 하기 전에 우리 그 서버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너무 많이 확대됐네. M1의 구성을 볼게요. 여기 앞쪽에 이 선이 인풋 버퍼고요. 그리고 여기가 작업 중인 게 올라가는, 그리고 아웃풋 버퍼. 이것도 대기 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네모가 인풋 노드라고 합니다. 베이직 노드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게 아웃풋 노드, 트랜스포 노드라고 합니다. 네, 엔티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커넥터를 거쳐서 인풋 버퍼로 들어가고, 인풋 버퍼에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오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인풋 버퍼의 역할이 뭐냐, M1에서 작업 중인 게 있을 때 인풋 버퍼는 그 앞쪽에 있는 서버에서 온 엔티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풋 버퍼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엔티티가 작업이 끝났어요. M1에서 작업이 끝났는데 얘의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M2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놔두는 공간이 바로 아웃풋 버퍼가 됩니다. 여기가 아웃풋 버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엔티티는 커넥터를 거쳐서 인풋 노드로 들어오고, 인풋 노드에 들어왔다가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인풋 버퍼에 기다렸다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작업이 된 다음에 아웃풋 노드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게 소스에서 나가는 트리거 모드를 M1이 작업이 끝났을 때로 바꿔볼게요. 근데 작업이 끝났다는 걸 다시 말하면 아웃풋 노드에서 뭔가 지나갔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찾으면 아웃풋인데 M1에서 exceed. 엔티티가 출발한다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설정을 한 거죠. 그 시점이 바로 M1의 아웃풋 노드를 엔티티가 지날 때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0이 아니라 1인 걸로 해야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M1에서 즉각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을 누르면 조금 빠르게 해볼까? 네, 하나씩만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네, 멈출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M1에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요, 익스페리먼트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리스폰스 1 여기 열을 누르면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1 유틸리제이션을 볼게요.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버가 4개니까 4개를 설정해 줄게요. 네,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값은 M1의 캐파시티를 보는데 유틸리제이션은 볼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을 다 넣어줄게요. 보는데 이건 직접 치셔도 되는데 여기서 누른 다음에 M4하고 점을 누르면 뜨죠. 여기서 캐파시티를 누르고 밑에 스케줄드 유틸리제이션을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엔티티가 총 몇 개 있는지, 동시에 몇 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넘버인 시스템 NIS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이 표현하는 거는 한번 눌러볼까요? 파트.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넘버인 시스템, 그거의 평균 하나 더해서 여기는 타이밍 시스템을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파트의 파퓰레이션 똑같은데요. 여기서 타이밍 시스템 하고 얘도 평균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 타이밍 시스템의 단위를 바꿔줄 건데요. 타이밍 시스템의 타임으로 하는데 여기는 분으로 해야겠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분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을 할게요. 웜업 타임을 주는데 여기에 100번을 연습으로 해라 하고 이거를 200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값을 잠깐 예측을 해보면요. 네, 퍼실리티 뷰 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여기 모델을 클릭하면 모델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M1의 유틸리제이션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오잖아요. 이게 하나 끝날 때마다 오고 끝날 때마다 오고 하니까 여기 유틸리제이션은 굉장히 높을 거고, 덩달아서 M2, M3, M4의 유틸리제이션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M1에서 만들어지는 게 M2의 인풋 노드, 그러니까 인풋 버퍼에 들어가서 M2가 끝나는 대로 즉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든 유틸리제이션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익스페리먼트 들어가서 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결과값이 떴죠. 좀 늘려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M1의 유틸리제이션은 100%죠. 예상했던 대로 100이 떴고요. 항상 바쁜 거죠. 항상 일이 있는 상태. 그리고 M2랑 M3, M4도 비슷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타이밍 시스템이 미닛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엔티티가 머무르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넘버의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업 시간이 1분이었는데 타이밍 시스템이 275분으로 뜨죠. 굉장히 긴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모델에 대해서 한정적인, 제한적인 버퍼 사이즈를 적용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버퍼가 어떻게 다른지